안녕하세요. 크림소다 5번째 시간 28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위험해.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는 이미 늦었다. 물보다 훨씬 무겁고 차갑고 탁한 진흙 속에 머리부터 거꾸로 처박혔다. 큰일 났다. 죽는다. 이러면 죽는다. 노력해서 미디어에 들어갔는데 제대로 그림도 못 그려보고 죽는 거다. 아들이 연금밭에서 죽으면 어머니가 우실 것이다. 필사적으로 발버둥 쳐서 간신히 진흙탕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 순간 하하하 웃는 소리가 위에서 들려왔다. 데라와키 기억한 옷도 한 건 했구나. 조각과 학생이 제일 가까운 곳에서 웃고 있었다. 방금 도몬치카가 그랬듯이 이 녀석도 진흙탕에 거꾸로 처박혀 웃음거리가 됐던 것이다. 처음 첫날에 연금밭의 진흙은 마치 콘크리트처럼 몸에 달라붙은 채 점점 까칠하게 굳었다. 순식간에 진흙 조각상이 완성될 것 같았다. 씻고 올게. 연금밭에서 기어나와 사무소로 갔다. 눈가를 문질렀는데 진흙이 눈에 들어갔다. 숨을 쉬었더니 코에 들어갔던 진흙이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가 버렸다. 다카시 농원의 연근 씻기 작업도 이제 3일째가 되어서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첫날부터 진흙과 악정 고토했고 절대로 부러뜨리면 안 된다고 했던 연근의 싹을 몇 번이나 부러뜨리는 바람에 다카시 아저씨한테 혼나기도 했고 흑투성이가 되어 하루를 마쳤다. 체험센터로 돌아가 목욕탕에 들어가면 모두들 그대로 물에 푹 잠겨버렸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목욕하는 반 친구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구출했다. 다른 반도 다 비슷한 상태였다. 그런 짓을 반복한 덕분에 사부도 겸 다카시 아저씨의 자택 앞에 있는 수많은 밭은 대부분 연금 심기가 끝나는 것 같았다. 단 모내기와는 달리 연금 심기 작업은 작업 전후의 밭의 모습이 별로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후련한 성취감을 느낄 수 없었다. 사무소 옆에 있는 우물은 전통적인 수동 펌프 형식이었다. 차가운 철제 핸들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머리에 직접 물을 뿌렸다. 끈적거리는 진흙은 몽글몽글 덩어리가 져서 머리카락에 들러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또 꼭지 밑에다 몸을 아예 집어넣고 목 주변도 씻었는데 그 아래는 어차피 또 흙투성이가 될 테니까 포기했다. 오 마지막 날에 화려하게 한 건 했네? 등 뒤에서 다카시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모치카는 고개를 들었다. 작업복을 입은 다카시 아저씨는 헌팅캡을 고쳐주면서 사무소 밖으로 나왔다. 머리부터 퐁당 빠진 거냐? 완전히 다 빠졌어요. 하하, 오케이해서 좋네. 다카시 아저씨는 연근 신기 작업 도중에도 트레이드 마크인 헌팅캡을 절대로 벗지 않았다. 진흙 하나 묻지 않은 그 헌팅캡은 작업 3일째가 된 지금은 하나비 학생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대상이었다. 마침 잘 됐다. 점심밥 나르는 것 좀 도와줘.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사무소 옆에 농가에 들어갔다. 그 전통적인 단층집에 봉당까지 있었다. 봉당 바로 위에 있는 부엌에서 다카시 아저씨가 대량의 주먹밥을 들고 나왔다. 점심밥의 주먹밥은 다카시 아저씨의 아내분인 미리 만들어 놓았다. 겨자, 된장, 염장, 다시마, 가다랑어포, 매실, 장아찌 같은 재료들은 식어도 맛이 진해서 맛있었다. 마지막 날이니까 특식이야. 오늘은 소금 돼지고기 주먹밥과 비빔밥이다. 쟁반을 들어 올리자 고소한 돼지고기 냄새가 났다. 버섯 비빔밥도 예쁜 황금색이었다. 도모치카는 주먹밥과 시원한 녹차 물통을 들고 다카시 아저씨와 함께 밭으로 향했다. 오늘까지 쌓인 피로는 무엇을 먹어도 몇 시간을 자도 사라지지 않았다. 양쪽 허벅지가 걸을 때마다 너무너무 아팠다. 젊으니까 괜찮을 거라던 허리도 마치 딱딱한 부목을 댄 것처럼 뻣뻣했다. 팔도 어깨도 목도 발목도 죄다 둔통이 느껴졌다. 우리는 오늘까지 하면 끝인데요? 평소에는 여기 계시는 세 분이서만 연근 식기를 하시는 거예요? 쟁반을 고쳐든 다카시 아저씨는 아니야 하고 고개를 저었다. 보통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아내와 함께 하는데 또 학교 쉬는 날에는 내 자식들도 같이 하고 그런데 지난 3일 동안에는 왜 아무도 안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허리가 삐끗했고 어머니는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삐었거든. 그리고 아는 이번한 아버지를 돌보느라 밭에 못 나왔고 그렇게 말을 잇는 다카시 아저씨에게 도모치카는 아 그랬군 뇨하고 애매하게 대답했다. 응 그래서 다행이었어. 너희들이 여기 와줘서 학생이어도 그 많은 인원이 있으면 도움이 되거든. 그런데 아무리 가족들이 도와줘도 저렇게 넓은 밭을 관리하기는 힘들지 않아요? 지금도 20대 젊은이가 2명 있을 뿐이다. 가족들끼리 경영하는 작은 농원인 것이다. 힘들어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손도 제대로 내려온 밭이니까 연근과 같이 살고 연근과 같이 죽는 거야. 으하하 하고 다카시 아저씨가 웃었다. 이 캐치프레이즈는 다카시 아저씨가 농원을 물려받았을 때 술 취해서 생각해낸 것이라고 한다. 그걸 연금 포장지에 적었더니 사람들 눈에 띄게 되었고 가끔은 언론에서 취재하러 오기도 하는 모양이다. 너희가 지난 3일 동안 심은 연근은 8월에나 먹을 수 있을 거야. 수확하면 도크로 보내줄게. 흙 묻은 연근, 우리 집 연근이 맛있거든. 데쳐서 샐러드를 해먹어도 되고 생으로 초절임을 해먹어도 돼. 삶아도 되고 구워서 소금을 뿌려도 먹어도 맛있지. 우리는 가난한 학생들이거든요. 다들 기뻐할 거예요. 도모치카가 그렇게 감사했을 때
눈앞에서 하얀 그림자가 날아갔다. 백로였다. 백로는 긴 다리와 부리를 쭉 뻗고 하얀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상공으로 날아올랐다. 문득 사무소에 불어있던 잡지 스크랩 기사가 생각났다. 밭 앞에서 다카시 아저씨와 가족들과 직원들이 옹기종기 서있는 사진도. 같이 살고 같이 죽고 싶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만한 대상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 앞으로도 과연 생길지 알 수 없다는 것. 실력의 향기를 담은 바람이 뺨에 부딪히는 것을 느끼면서 도모치카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새벽 5시에 오쇼 선배가 유학과 학생들을 인정사정 없이 깨웠다. 학생들은 아침 산책이란 명목의 조깅 억지로 해야 했다. 연일 농사일을 하느라 그럴만한 체력은 하나도 안 남아 있었지만 무시하고 다시 자려고 해도 소용없었다. 오쇼 선배가 어디서 주웠는지 모를 철판을 애용하는 조각망치로 쾅쾅 두들겨 요란한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철거하기 전공이라 그런가? 철판에 어디를 두드리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숙지하고 있는 모양이다. 무자비한 소리로 1학년 학생들을 강제로 깨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세수하고 밖으로 뛰쳐나가게 만들었다. 그들은 체험센터가 있는 산을 내려가서 거대한 호수 주변을 달렸다. 왕복 3km인 그 코스는 정신 근육통인 도모치카 왁슈크 친구들에게는 죽음의 행진이나 마찬가지였다. 야, 저 사람도 우리처럼 농사일을 하잖아. 그런데 왜 저렇게 기운이 넘치는 거야? 선두에서 하나 둘 야, 소리가 작다! 하고 호루라기를 불며 학생들을 선도하는 오쇼 선배의 뒷모습을 째려보면서 아리마가 그런 말을 했다. 오쇼 선배는 학습 첫날부터 등에 조각이란 글자가 적힌 하피, 일본에서 주로 지공이나 축제 참가자가 입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다. 조각가에서는 매년 단체로 하피를 제작해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입는다고 한다. 바탕에 남색과 글자의 흰색은 아름다운 색채 대비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저승사자처럼 보였다. 화돌! 힘없는 구렁소리가 호수에서 메아리 쳤다. 그게 지겨우셨는지 드디어 저 동쪽 하늘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오쇼 선배가 아침이다! 새 아침이 밝았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것도 지난 3일 동안 벌써 익숙해져 버린 이벤트였다. 호수에 걸려있는 커다란 다리 앞에서 다시 반대로 방향을 바꿔 데스크 선배가 이끄는 같은 과 여학생들과 엇걸려서 체험센터로 돌아왔다. 맨 마지막 난관인 산길에서 도모치카는 2번이나 구역질을 했다. 이봐, 너희들은 어차피 도쿄에 돌아가면 사는 동안 논스톱으로 타락한 생활을 시작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합숙 중에는 태양과 같이 살아야지, 응? 저 앞에서 오조 선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와 동시에 체험센터의 문을 통과했다. 아, 끝났다. 아니, 지금부터 또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그래도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쭉 빠져서 그대로 주저앉아버릴 것 같았다. 옆에서 아리마가 한 발 먼저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도모치카도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체험센터의 현관 앞에 도착하자마자 흙바닥이든 잔디밭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바닥에 쓰러져 버린 학생들. 그때 건물 안에서 나짖은 얼굴이 등장했다. 1학년 여러분, 다들 고생했어. 고무 슬리퍼를 신은 와카나 씨였다. 단체로 쓰러져 있는 1학년생들을 내려다보더니 그는 오초 선배의 어깨에 팔꿈치를 대고 기대었었다. 조교로 일하는 상급생은 3일에 한 번 바뀐다. 오초 선배와 데스코 선배는 오늘 오전에 도쿄로 돌아가고 오늘부터는 와카나 씨를 비롯한 새로운 조교가 오는 것이다. 기현 우리과 1학년생들을 괴롭히지 마. 건강한 생활을 추천했을 뿐이야. 조각과 4학년이랑 유학과 1학년은 체력 자체가 다르거든. 와카나 씨와 눈이 마주쳤다. 오, 수고했어. 데라와키 하면서 그가 손을 흔들었다. 나는 간신히 한 손을 들어 대답했다. 오쇼, 사실 내 역할은 어제 끝났잖아. 도쿄에 돌아갈 때까지 조교의 일은 끝나지 않아. 아하하 웃으면서 오초 선배는 근처에 쓰러져 있던 1학년생들을 막무가내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자, 아침밥 먹자. 오늘 메뉴는 뭘까 하고 혼자 기운차게 체험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데스크 선배를 필두로 여학생들도 아침 조깅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렇게 건강한 생활은 아마 졸업할 때까지 더 이상 해볼 기회도 없을 거야. 라고 데스크 선배도 오초 선배와 비슷한 말을 뱉어놓고 식당으로 갔다. 단 한 명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1학년생들. 와카나 씨가 말을 걸었다. 안녕? 나 학급 후반부에 너희들이 조교가 된 유학과 4학년 6이라고 해. 나는 아침 종이 따윈 딱 질색이야. 그 점은 이해해주길 바란다. 저기요? 하느님이세요? 부처님이세요? 학습 후반에 도모치카네 반이 파견된 곳은 체험센터 옆에 있는 초등학교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초등학교였던 곳. 대체 몇 년 전에 폐교가 됐는지 그 운동장에서는 오랫동안 아이들이 뛰어논 흔적이 없었다. 그런 씁쓸한 운동장에서 도모치카와 친구들은 반나절 내내 톱으로 나무를 썰었다. 그것도 때깔 곱고 나뭇결도 입에쁜 새로운 나무가 아니라 칙칙하게 변한 폐목재를. 진짜로 이런 것을 리노베이션? 낡은 것의 일부분을 고쳐 새롭게 만드는 것 한다고 사람들이 올까요? 옆에서 작업하는 와카나 씨에게 물어봤다. 조교로서 도모치카네 반과 동행한 그도 다른 1학년생들과 마찬가지로
톱을 한 손에 들고 끊임없이 운반되어 오는 폐목재를 같은 크기로 자르고 있었다. 그는 길고 후리후리한 검부술과는 달리 톱질을 능숙하게 잘했다. 최근에는 여기저기서 하고 있어. 폐구가 된 학교를 숙소로 개조하거나 하는 거지. 폐구란 것은 결국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어른이 사라지고 아이가 사라져서 초등학교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곳으로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런 의문이 무의식적으로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운동장에 폐목재로 놀이기구를 만들어 놓고 교사를 숙박시설로 개조하고 이벤트를 하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이 작업을 하라는 말은 들은 것은 반나절 전이었다. 새로운 반 친구들과는 아직 속을 터놓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모두들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트럭으로 운반되어 온 폐목재를 톱으로 자르는 사람, 나르는 사람, 못을 박는 사람, 바니시를 칠하는 사람 모두 다. 글쎄 우리는 그저 지시받은 작업을 열심히 할 뿐이야. 뒷일은 이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와카나 씨는 조그맣게 그런 말을 덧붙이더니 자신이 잘라낸 목재를 조립 담당 학생들에게 가져다 줬다. 이렇게 잘라낸 재료로 벤치와 테이블을 만들어서 교사 1층 교실에 늘어놓고 레스토랑을 만들려는 것 같았다. 다른 곳에서는 진짜 목수들이 모여서 목재 놀이기구를 제작하고 있었다. 미끄럼틀, 정글짐, 그네 등을 모두 폐목재를 재이용해서 만드는 것이다. 아까 이 지역 MPO 법인 직원이 이야기해줬다. 그 직원들은 모두 다 젊었다. 20대에서 30대 초반인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어쩐지 대학교에서 시작한 동아리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하는 느낌이 들었다. 폐교 직전에는 이곳을 비참할 정도로 쓸쓸한 장소였을 거야. 그렇게 죽은 장소를 다시 한번 부활시키려는 그 의욕은 꽤 괜찮지 않아? 톱을 한 손에 들고 와카나 씨는 쇠퇴한 교사를 쳐다봤다. 목조가 아닌 콘크리트 건물, 매력이 느껴질 정도로 오래되지도 않았고 새롭지도 않았다. 어중간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면 틀림없이 하나비의 신입생 합숙소로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사용될 거야. 와카나 씨는 그렇게 응원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은 장혹한 말을 했다. 하나비 합숙소 이외의 용도로 쓰일지는 의문이다. 뭐 그런 뜻이었다. 이미 한번 버려졌던 장소를 동정하면서도 조선한 듯한 분위기였다. 이면 내독함이 엿보였다. 냉정하시네요. 그런 말을 꾹꾹 삼키고 도모치카는 어깨를 으쓱했다. 역시 이 사람은 성격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다. 39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다음에 보시죠.